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코랄 전주곡과 변주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선율 작법은 정선율에 기초하여서 다른 성부들을 부각시켜서 다성음악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은 대입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선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곡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세 후기와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정선율 작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선율. 예, 그때부터 이제 또 대입법도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종교적인 다성음악 작품들은 그 당시에 평성가, 그러니까 플레인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율 하나 있는 거, 평성가 선율이나 세속 노래를 정선율로 작곡되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불려졌던 민요라든가, 그러니까 한 성부, 두 성부, 다성음악 이상의 다성음악이 아니라 그냥 성부 하나의 간단한 동요나 세속 그런 노래 같은 민요 같은 것들이 정선율로 이용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대전율을 붙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성이 되고 거기다가 성부를 하나 더 붙이게 되면 삼성부가 되는 거죠. 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음악의 모태인 코랄도, 자, 코랄 합창이죠. 코랄도 새롭게 작곡된 선율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평성가, 플레인송 또는 플레인 찬트, 평성가나 세속적 민요의 선율을 가져와서 성부를 추가시키는 정선율 작업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코랄에 사용된 정선율은 대부분이 회중이 기억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로서 다양한 방법의 대입법을 구사하기에 적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율이 단순하고 평범해야지 거기다가 왜 우리가 살을 붙이기가 좋겠죠. 선율이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우면 살을 붙일 게 없겠죠. 그쵸? 거기다 대입법을 구사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심플한 평성가라든가 민요를 갖고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정선율에다가 뭘 붙이냐면 성가 가사를 붙이거나 혹은 카톨릭 미사에서 사용된 라틴어 가사를 단지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는 특히 바흐에 의해서 오르간 프렐류드 또는 코랄 파르티타, 이따가 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파르티타, 예, 변주곡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랄 변주곡 또는 판타지아, 환상곡, 그리고 푸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선율 작업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본격적으로 코랄 전주곡을 살펴보겠는데요. 코랄 프렐류드라고도 하는 코랄 전주곡은 코랄에 의한 오르간 작품을 말합니다. 코랄 프렐류드는. 그렇죠. 그래서 코랄 그러면 합창이라는 뜻인데 합창 프렐류드 그러면 합창을 위한 프렐류드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코랄에 의한 오르간 작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랄 프렐류드. 자, 회중이 부르는 코랄에 그러니까 합창에 화성을 붙여서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입법적 기법, 우리 배웠죠. 우리 기법 뭐 확장하는 거, 축소하는 거, 변주하는 거, 또는 리트로그레이드 하는 거, 그쵸.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선율을 따라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진행하는 거, 그쵸. 반진행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많죠. 리듬 그대로 두고. 자, 이런 다양한 대입법적 기법들을 통해서 17, 18세기 건반 음악의 주요 양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요? 바로 코랄 프렐류드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정선율로서의 코랄 선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평성가, 플레인 찬트나 플레인송, 평성가나 세속 선율에서 가져온 정선율은 대개 느린 2분음표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다가 우리가 대입법적인 선율을 붙이기가 좋겠죠. 그래서 느린 2분음표로 구성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정선율을 가져온 원곡과 코랄 프렐류드에서의 틀린 점은 바로 이
페르마타인데요. 이 페르마타가 원곡에서는 한 악구의 모든 끄듬마다 이러한 느림표를 갖지만, 아시죠? 그 바흐 음악 보시면은, 바흐의 우리 그 코랄 보시면은 페르마타가 다 붙어 있죠. 그쵸? 페르마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화성법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바흐의 음악을 봤을 때, 그런 코랄 같은 거 봤을 때 단락을 어떻게 나누냐의 그 기준은 바로 페르마타라고 그랬죠. 페르마타가 있는 곳에는 뭐가 일어났죠? 바로 종지 형태가 일어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종지 형태. 완전 적격 종지, 불완전 적격 종지, 반종지, 그 다음에 디세티브 케이던스, 허위 종지 같은 그런 종지들이 나타나서 페르마타가 있으면 한 단락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코랄 프렐류드에서는 뭐가 안 나타난다고요? 페르마타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코랄 프렐류드와 원곡 오리지널 곡의 차이점이 바로 이 페르마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정선율은 주로 어디에요? 높은 성부에 위치하나 어느 성부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바하가 총 15개의 삼성푸화를 작곡했는데 그 중에 1성부, 2성부, 3성부 순서로 나오는 곡들이 13개라고 그랬죠. 2개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그런 형식에 의해서 쓰여졌다니까 정선율은 주로 어디에 왔다고요? 높은 성부에 위치한다고요. 그렇지만 꼭 높은 성부에 와야 됩니다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느 성부든지 자유롭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가? 정선율. 주어진 선율이. 이 정선율은 뭐로 만든다고요? 플레인송이나 세속 노래 중에서 가져와서 쓴다고 그러죠. 단순한. 자, 각 악구에서의 정선율은 그 악구 내에 시작한 성부에서 맞춰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악구에서 시작하든지 정선율은 그 악구에서 시작했으면 그 악구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마디 넘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악구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랄 프렐류드 기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랄 프렐류드가 작곡되는 과정의 다양한 기법들을 크게 분류하면, 자,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 코랄 프렐류드 작곡 기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코랄 프렐류드를 연주할 때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어디서 온 선율이구나. 이게 정선율이구나. 이게 대선율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선율과 부가시킨 나머지 성부들의 장식. 무슨 말이냐면 정선율에다가 나머지 성부들을 뭐예요? 장식하는 거죠. 거기 지금 140페이지, 우리 교과서 140페이지 악보 보시면은 9-1을 잠깐 봐주시면 컨테스 프루무스라고 맨 위에 이분음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선율 밑에다가 뭘 지금 했죠? 다른 음들을 장식했죠. 그쵸? 성부들을 여기 16분음표가 등장한다거나 8분음표로 나오거나 이렇게 장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코랄 선율을 보통 경과음이라든가 계류음, 비화성음들이죠. 비롯한 비화성음이나 화성음으로 수식해서 뭐예요? 4성부로 화성화시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법은 어떤 게 있냐면 동기적 대선율을 가진 정선율이 있는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동기적 대선율을 가진 정선율은 첫 번째로는 코랄 선율이 정선율과는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유로운 음영들에 의해서 반주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선율과 상관없이 반주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 지금 이그젬플 9-3, 우리 페이지 143페이지에 나오는 9-3에 보면은 이 정선율과 상관없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자유로운 음영들이 거기 16분표로 등장하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각 성부들이 정선율에서 파생된 동기적 음영들을 사용해서 나아가면서 서로 연관을 갖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선율이 여기 나오는 이 선율 형태를 유지하면서 또는 그 파생된 동기적 음영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적 대선율을 가진 정선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카논적 모방 기법이 있는데요. 카논이 뭐죠? 우리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돌림노래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건데, 자, 정선율이나 음영적인 대선율의 자료가 각기 혹은 모두 함께 카논적으로 모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9-6 이그젬플을 잠깐 봐주시면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자, 이 코랄의 정선율은 맨 위에 나오죠. 미, 레, 도, 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높은 성부와 페달 성부에서 15도, 즉 뭐예요? 15도면 두 옥타브 카논으로 모방하고, 이게 지금 두 옥타브 밑에서 지금 페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낮은 자리표 보이시죠? 맨 밑에. 거기서 지금 두 옥타브 아래서 그대로 모방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 성부 길이는 음영적인 특징이 있는 자유 소재로서 8도 카논으로 모방하고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를 바로 카논적 모방 기법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 총 성부가 4개가 나오는데, 맨 위에 1성부가 맨 위에 아래성부, 네 번째 성부에서 두 옥타브 아래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 성부, 8분 쉼표 다음에 나오는 거기 라로 시작하는 두 번째 성부가 세 번째 성부에서 한 박자 반 쉰 다음에 밀려서 등장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카논적 모방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선행 모방을 가진 코랄 프렐류드 기법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길이가 비교적 긴 코랄 프렐류드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정선율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정선율이 나오고 또다시 정선율이 나타나기 전에 코랄 선율이 다른 성부에서 미리 모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미리 모방하는 선행 모방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카논 기법을 구성하기보다는 부분적인 카논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랄 플루이드에서 코랄 선율의 처음 세 개의 음에 기초해서 모방이 시작되나 뒤로 갈수록 불규칙하게 되며 두 성부가 자유롭게 된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그젬플 혹시 147페이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9-8 147페이지 9-8을 봐주시면 처음에 나왔던 음들이 처음에 등장하는 세 개의 음이 기초해서 모방이 시작돼요. 그 맨 윗성부 보면 16분 10초 나오고 미 파샵솔, 파샵솔, 라, 파샵솔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모방할 때는 뭐예요? 미 파샵솔, 파샵솔, 라, 파솔, 그 다음에 미하고 떨어지고 이제 그대로 모방이 된 듯 하면서 변화된다는 거죠. 그쵸? 바로 그런 거를 가지고, 자, 세 개의 음에서 기초해서 모방이 되지만 뒤로 갈수록 두 성부가 자유롭게 되는 거를 바로 선행 모방을 가진 코랄 플레이드. 다시 말하면 엄격하게 이렇게 모방 이미테이션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엔 비슷하게 정말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들리지만 한 옥타브 밑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변화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 기법이 바로 선행 모방을 가진 코랄 플레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정선율의 주기적인 동기적 취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주로 이런 유형은 이제 첫 번째 그런 일부에서 전개부, 제시부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게 보통 정선율로부터 파생된 동기적 자료가 연속적으로 모방이 됩니다. 정선율에 나왔던 그런 동기적 자료, 또 여기서 우리 선율을 주어질 때 선율의 요소가 있죠. A나 B, 뭐 그런 식의. 그래서 이게 바위의 오르간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바위 지금 여기 이그젬플 148페이지 9-10을 잠깐 봐주시면 거기 바위 오르간곡이 보이는데요. 정선율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동기를 이용해서 9개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악보에서 보다시피 이 악보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악보의 마디 6에서 등장하는 지금 정선율이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게 GA, 보시면 여러분 악보 좀 봐주시겠어요? 9-10 GA, B, C,
D, C, B, A, B의 음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느린 8분음표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선율이 마디 두 번째에 가서는 중간 정보로부터 완전 위로 모방이 됩니다. 위례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세 번째 마디에서, 두 번째 마디군요. 못 갖춘 마디니까. 8분 쉼표 다음에 레로 시작하는 이렇게 지금 중마소에서 완전 5도로 모방되어지죠? 그쵸?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긴 리듬을 지닌 정선율의 첫 악구가 끝나면 정선율의 동기적 소재를 다시 각 성부들에서 연속적으로 모방해 나가고요. 그 후에 정선율의 두 번째 악구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정선율 전체를 통해서 계속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정선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선율의 주기적인 동기적 취급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6번째 오블리가토가 있습니다. 오블리가토 선율을 가진 코랄 프렐류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블리가토라는 말 많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코랄 프렐류드에서 정선율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주제가 나타나는데 이는 그러니까 형태가 뚜렷하고 규칙적이며 성격이 독립적인 선율로서 정선율에 앞서서 길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선율 앞에 길게 나타난다는 거죠. 정선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주제를 주로 오블리가토 선율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오블리가토 선율은 주로 제일 높은 성부에서 정선율의 악구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후렴구처럼 계속 순환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게 마치 계속 반복이 돼요. 후렴구처럼. 그래서 뭐죠 이게? 리트로렐로 형식. 들어보셨죠? 리트로렐로. 제가 RE나 RI가 들어간 단어는 모두 반복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블리가토 선율이라는 건 뭐냐면 정선율과 정선율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선율을 바로 오블리가토 선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리트로렐로 형식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형식적으로 리트로렐로 형식, 반복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랄 변주곡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코랄 변주곡은 어떤 변주곡이냐면 다른 말로 코랄 파르티타라고도 합니다. 파르티타라고도 하는데 코랄 변주곡은 코랄 선율을 주제로 해서 한 변주곡이에요. 우리가 변주곡 버리에이션 아시죠?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변화시키면서 발전시키는 것을 바로 변주곡이라고 하는데 자, 코랄 선율을 변주하는 기법은 작곡가의 선택에 따라서 수많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별한 규칙으로 규정하기 어렵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정선율을 어떻게 해요? 화성적으로 수식하는 기법이죠. 단순한 선율에다가 화성을 붙이는 기법입니다. 그쵸? 자, 두 번째로는 정선율의 일부만을 부분적으로 편곡하는 기법을 말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정선율에 내포된 화음을 변화시키는 기법이죠. 그러면 화음이 변화되면 성격도 변화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선율에 새로운 대선율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코랄 변주곡의 변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코랄 판타지아와 코랄 푸가와 또는 푸게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